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음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가 좀 많아서 모음. 자, 그래서 프린트 모음을 좀 보시고, 모음은 총 몇 개다? 21개다. 21개다. 그리고 읽으실 때 배운 대로 접근해 보면 음소에 해당해 분절 음은이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 이 모음의 종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모음의 종류. 자, 21개에 해당하는 이 모음이, 어떻게 또 종류로 세분화되느냐라고 한다면, 첫째, 단모음으로 나뉘어지고요. 두 번째,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수적인 건데, 반모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건 좀 난이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음은 기본적으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 있고, 부수적으로 반모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로는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를 뭐하라는 문제를 낼 것이고, 구별하라는 문제를 이제 낼 것이고, 반모음은 이제 별도로 조금 난이도 있게 변별력 있게 이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이제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을 구별해 줘야 되는데,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의 개념부터 우선 살펴보면, 단모음은 발음하는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모음을 우리는 무슨 모음? 단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 그럼 이중모음은 그대로 발음하는 도중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뭐하는 모음? 변하는 모음입니다. 자, 개념은 이렇게 잡아드렸지만 개념 자체를 보면 조금 낯설고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직접 발음해 보면 그닥 또 어렵지 않은 게 단모음, 이중모음의 구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발음해 보세요. 아 하고 발음할 거 아니야. 그지? 발음하는 도중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길게 발음을 해볼 때 얘는 어떻게? 아 하고 뭐로 끝나? 아로 끝나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아라고 발음했는데 결국 끝도 뭐로 끝나? 이렇게 아로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럼 발음하는 도중에 변화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이 변화라는 건 입술 모양이나 뭐의 위치? 혀의 위치인 거예요. 그럼 변화가 안 생겼지? 그럼 얘는 무슨 모음인 거야? 단모음인 거야. 얼마나 간단해. 그럼 얘 발음해 볼까요? 그럼 얘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겠어? 처음에는 야로 시작을 하겠지? 그럼 야 뭐로 끝나? 아로 끝나잖아. 그죠? 야로 끝나잖아. 그럼 처음에 출발이 야였는데 끝이 아라는 얘기는 발음하는 도중에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란 다시 무슨 모양이나? 입술 모양이나 뭐의 위치가? 혀의 위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모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모음이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그러면 한번 뭐 툭툭툭 던져볼게. 얘 해봐. 무슨 모음? 단모음. 그럼 얘 해봐. 와, 뭐로 끝나요? 아로 끝나잖아. 그죠? 그럼 무슨 모음? 얼마나 쉽냐고. 그러니까 단모음, 이중모음 구별. 이렇게 쉬운 게 문제로 나와요? 나와요. 나오긴 나와. 근데 자주 나오진 않겠지. 너무 유치해서. 출제자가 자기 딸내미 뭐 공무원 합격시켜야지 하면 내겠지, 그지?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자, 얘 발음해 볼까요? 그럼 얘 발음하면 무슨 출발점은 이렇게 되겠지? 직접 발음해 볼게. 이렇게 발음했어. 자, 입술 모양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지금 보이잖아, 변하는 게. 얘 발음해 볼까요?
왜 변했어 안 변했어? 뭐 이거든 뭔가 변함이 느껴지잖아. 왜 변하잖아. 그럼 얘는 무슨 모음이야? 변하니까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무슨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이란 말이야. 변하니까 이중 모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얘를 왜 이렇게 발음하는 거는 원칙적인 발음이 아니에요. 이건 원칙적인 발음이 아니야. 원칙적인 발음은 혀끝을 아랫입몸에 대고 이 발음을 해야 돼. 이렇게 발음해야 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왠지 이런 느낌 들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들잖아. 그래서 우리를 뭐 안 만들라고? 비읍시옷 안 만들라고? 무슨 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겁니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칙적인 발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발음은. 그래도 허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발음해도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비록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발음, 즉 이중모음처럼 발음할지언정 얘네들은 무슨 모음이다? 단모음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건 문제 내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지. 이걸 모르는 상태라면. 왜? 무슨 모음으로 발음을 하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니까. 그래서 왜하고 위는 체크 아니면 뭐 별표까지도 괜찮아요. 무슨 모음이라는 거? 단모음이라는 거 꼭 명심. 단모음이라는 거 꼭 명심.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뭐 한다?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단모음하고 지금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모음은 몇 개냐라고 한다면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 몇 개냐 하면 이중모음은 1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단모음 10개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중모음보단 단모음이 더 중요합니다. 단모음이 더 중요해요. 단모음 10개를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가 이렇게 뭐 문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얘 두 개예요. 뭐하고 뭐? 입술하고 뭐? 혀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시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언청이라는 게 있었어. 언청이. 들어는 봤어요? 요즘이야 뭐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뭐 그러는 겁니다. 입술이 안 닿는 그런 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장애가 있었단 말이야. 그 입술이 안 닿으니까 두 입술이 맞붙어야 나는 소리가 있거든? 뭐 이런 거 두 입술이 맞붙어야 나잖아. 마, 바, 이렇게 맞붙어야 나잖아. 근데 입술이 안 붙어. 그럼 발음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이 중요한 거야. 우리 말을 할 때는. 또한, 혀 짧은 사람. 그죠? 따당에 뭐 혀 짧은 사람. 말 제대로 안 되잖아. 그냥 입술하고 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음이 10개. 즉, 무슨 모음 다시? 이 단모음 10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확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 봤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 지금 제가 마지막 프린트에 표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모음부터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개인 사정도 있고 시간 좀 관계상.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집어넣어 볼 거예요. 무슨 모음이 있냐? 전설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모음이 있냐? 헷갈리면 이거 좀 지울게. 후설 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슨 모음이 있고 무슨 모음이 있다? 전설 모음이 있고 후설 모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한자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풀이를 해보면 먼전, 앞,
전, 먼설, 혀설이에요. 오케이? 먼후, 뒤후, 먼설, 혀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전설모음은 혀가 어디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그럼 후설모음은 혀가 어디 있으면?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요 기준은 바로 뭐의 위치? 혀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2병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 왜 혀가 대체 어느 정도 앞에 있어야 앞에 있는 거예요? 혀가 대체 어느 정도 뒤에 있어야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근데 세 개도 아니고 딱 두 개잖아. 뭐 중설모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모음을 발음할 때 혀끝이 아랫입 몸에 닿으면 전설인 거예요. 혀끝이 아랫입 몸에 닿으면 전설인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얘 발음해 보세요. 아, 혀끝이 아랫입 몸에 닿아요, 안 닿아요? 누가 이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럼 닿는지 안 닿는지 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 발음해 보세요. 어때? 확실하게 혀끝이 아랫입 몸에 닿잖아. 느낌 알겠잖아. 그럼 얘가 무슨 모음인 거고? 혀끝이 아랫입 몸에 닿으면 전설. 혀끝이 아랫입 몸에 안 닿으면 후설. 이렇게 해주라고. 한번 또 해볼까? 얘 한번 해보세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습니다. 이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오늘 나 왜 이리 바보 되지? 자,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모음? 후설 모음. 얘 한번 해보세요. 어때? 확실하게 닿는 느낌 나야지, 그죠? 그럼 얘는 무슨 모음? 전설 모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하면은 쉽게 알 수 있다니까. 문제는 뭐야? 시험 보는데 시험 보면서 이게 전설이니까 무슨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건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개념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전설, 후설. 자, 다음 두 번째는 평순 모음이 있고요, 원순 모음이 있습니다. 후설 모음도 역시 마찬가지 평순 모음이 있고요, 원순 모음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이 평이라는 건 평평하다라는 얘기예요. 평평하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럼 이 원은 뭐겠습니까? 둥글다라는 얘기입니다. 둥글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평평하다라는 얘기고, 얘는 둥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평평하고 뭐가 둥글겠어요? 혀가 평평하고 혀가 둥글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뭐가? 입술이. 그래서 얘 기준은 무슨 모양? 입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입술 모양. 기준점도 아셔야 돼. 기준점도. 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술 모양. 둥그냐? 평평하냐? 제가 다음 주에 이거 테스트 볼 거예요.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려놓고 얘 채워넣어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보여드려? 제가 이렇게 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넣으라 이렇게 할 거야. 뭐 잔인하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못 외우면은 뒤에 의문의 변동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욕해도 어쩔 수 없어. 자, 평순 원순이라는 게 있다면 평순 원순. 자, 다시 한번 평순 원순의 구별은 무슨 모양? 입술 모양이야. 입술 모양이 평평하냐, 입술 모양이 뭐하냐? 둥그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반대 의견, 또 뭐 의문점이 또 생겨. 선생님, 어느 정도 둥글어야 둥근 거예요? 완벽하게 원을 그려야 돼요? 타원형도 괜찮아요?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하나야. 둥구냐 안 둥구냐 이거잖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둥글다라는 거는 발음하면 우선 입술이 살짝 앞으로 나와요. 입술이 살짝 앞으로 나와. 발음해 보세요. 나와 안 나와? 그럼 원순인 거야. 입술이 살짝 앞으로 나오면 원순인 거야. 해봐. 나와 안 나와? 평순인 거야. 간단하지? 그럼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입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해도 돼. 이런 것도. 발음해봐. 하면서 뭐해? 슬쩍. 왜? 뭐해? 지금 봐봐. 안 보여? 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무슨 모음? 원순 모음이 되는 거예요. 해봐. 하려는 순간 나오잖아. 발음하려고 하는 순간 나오잖아. 오, 나오잖아. 그죠? 무슨 모음? 원순 모음. 나와? 누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안 나와. 그럼 무슨 모음? 평순 모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면 원순, 안 나오면 평순.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 마지막은 고모음이 있고요. 중모음이 있고요. 저모음이 있습니다. 즉, 고, 중, 저입니다. 얘는 세 개네. 고, 중, 저. 어렵지 않죠? 무슨 고, 높을 고, 먼 중, 가운데 중, 먼저, 낮을 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높고 가운데고 낮겠어? 입술이? 혀가. 입술 아니면 혀니까. 혀가. 그래서 얘는 세 번째 기준 얘는 뭐의 높이? 혀의 높이가 됩니다. 혀의 높이.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 이 모음이 있어요. 세 개의 모음. 얘를 이 순서대로 해보고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 잘 봐. 그리고 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어차피 마스크 꼈으니까 저처럼 밥은 안 될 거 아니야. 직접 발음을 해봐. 마스크 낀 채로 발음을 하면서 이 혀라는 것은 조금 둘째치고 이 턱에 조금 신경 쓰고 한번 해봐. 턱에 좀 신경 쓰고. 어떤 차이가 있어? 뭐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줄어들지. 줄어든다는 이런 말을 좀 순화시키면 이렇게 하면 턱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이 마이크를 혀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개의 턱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두 개의 턱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는 지금 단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단모음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단모음은 발음하는 도중 혀의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단모음이었잖아요. 그럼 혀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야, 지금. 혀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발음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발음했을 때 턱이 점점 뭐 한다고? 내려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혀는 고정된 상태에서 으어아를 발음하면 턱이 점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턱이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럼 턱이 내려가면 모두 내려가겠어. 고정되어 있는 혀도 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 혀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발음했을 때 혀가 가장 뭐 한 거고? 위에 있는 거고, 얘는 가운데고, 얘는 뭐 한 거야? 낮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무슨 모음? 고모음. 얘를 무슨 모음? 중모음. 얘를 무슨 모음? 저모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고정되어 있는 혀, 턱이 점점 내려가. 하면서 턱이 점점 내려가. 그럼 고정되어 있는 혀도 어떻게 돼?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야. 혀는 멈춰 있고 턱만 내려가는 이런 기계적인 이런 생각은 버리고, 이런 생각 말도 안 되고 그런 건.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제 고중저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발전시켜 볼까? 이렇게 발음할수록 턱이 내려간다는 건 입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입이 점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턱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입이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가장 뭐 한 거고, 가장 뭐 폐쇄적인 거고, 얘가 가장 뭐 한 거야? 개방적인 거예요. 요것도 하나 기록. 그래서 이제 고모음이 가장 폐쇄적이고 입의 벌림이 작으니까, 그죠? 턱이 점점 내려가면서 입의 벌림이 점점 더 넓어지니까 얘를 이제 개방적, 열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이제 테두리 기준점을 삼고 이 안에 들어갈 모음을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내가 쭉 이렇게 써내려갔잖아요. 제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쭉 써내려갔냐면은 이게 있었습니다. 요게 있었어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자, 그러니까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가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쭉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다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사실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전설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이면서 중모음이 뭐냐 이렇게 문제 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계통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써. 이렇게 써. 이렇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쓰라고. 그럼 이렇게 딱 쓰면 전설모음, 무슨 모음, 후설모음, 그치? 무슨 모음, 평순모음, 무슨 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 중, 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기준점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전설, 후설, 평순원수, 평순원수, 고, 중, 저 끝이잖아. 그러니까 키위를 다시 해봐. 뭐라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사실 요 모음하고 요 모음의 구별이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발음하면. 안 그래?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정리해두면 쉽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모음 10개에 대한 기준점을 딱 두고 한번 분리를 한번 시켜본 겁니다. 종류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오케이? 자, 놔둘게. 에이, 몰라. 이렇게. 자, 해봐. 전설하고 후설 어떻게 구별한다고? 전설이 뭐야? 혀가 어디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직접 발음해 보면 혀끝이 아랫니 몸에 닿는 것. 평순하고 원순 어떻게 구별한다고? 평평하고 둥근데 입술이 살짝 앞으로 나오면 뭐? 원순. 그리고 봐봐. 원순은 몇 개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그지? 혀가 가장 뭐 한 거고? 높은 거고 위에 있는 거고, 얘는 가운데, 얘는 어디? 맨 밑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게 기준점이 뭐였고, 평순 원순의 기준점, 입술 모양, 고중저의 기준점, 혀의 위치, 좋죠.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즉 고모음이 폐쇄적이라 그랬어. 저모음이 폐쇄적이라 그랬어. 고모음이 폐쇄적이에요. 알겠죠? 입이 벌림이 작으니까 얘가 가장 뭐한 거야? 개방적인 거야.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이해됐지? 자, 모음 10개. 요렇게 모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내는 이제 무슨 모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다. 무슨 모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반모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모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반모음.
말 그대로 뭐만 반만 모음이란 얘기야. 반만. 말 그대로 반모음은 반은 하프는 무슨 모음이고 뭐고 모음이고 그럼 나머지 반은 뭐겠어요? 그렇지. 나머지 반은 자음인 거야.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꼭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나올 테니 별표를 한 번 더 쳐주시라고. 중요해서 별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단모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반모음은 왜 반모음이냐? 반은 모음의 성질을 띠고 반은 뭐의 성질을 띄어서? 자음의 성질을 띄어서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반자음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질상, 음성학적 성질상 모음에 가까워서 명칭을 반모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거지만 이 자음과 이 모음의 성질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 하면은 사실 자음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이들을 속되게 말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를 겪고 장애를 겪고 나오는 문자다 해가지고 장애자야. 자,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시키면 이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 낼 수 없습니다.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 낼 수 없어요. 한번 해볼까? 얘 소리 내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 중이 애들은? 기역하고 과감하게 자신있게 소리를 내잖아. 그지? 근데 그거, 기역은 이걸 소리 낸 게 아니지. 이걸 소리 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장애자라는 것은 다음 주에 또 세부적으로 가겠지만 뭐의 장애를 겪고 발음 기관의 장애를 겪고 나오기 때문에 장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발음 기관의 장애를 겪고 나오는지는 이제 다음 주 수업 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음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반모음이라는 게 있으니 여기서 반이 자음의 성격을 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자음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 다시 뭐라고? 지 혼자 소리 낼 수 없다. 단독으로 소리 낼 수 없다. 반드시 뭐가 붙어야? 여기 모음이 붙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자, 하지만 모음은 어떨까요? 소리 내볼까요? 어때요?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소리 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나는 거야.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나지만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가 안 납니다. 자, 그런 이 얘기는 곧 반모음은 반의 자음의 성격, 결국 뭔 얘기예요? 지 혼자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 혼자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반은 뭐의 성격을 띈다? 자음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근데 음성학적 성질이 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때 반모음은 결론. 무슨 모음을 형성할 때? 이중모음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이중모음을 형성할 때. 이중모음을 형성할 때. 자, 단모음이었어요? 이중모음이었어요? 뭐로 끝났어? 아로 끝났잖아. 이중모음이잖아.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끝에 소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앞에 소리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 얘를 테이프 늘어지듯이 제가 천천히 발음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귀에 무슨 소리가 앞에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 잘. 테이프 늘어졌어, 지금. 오래 들어가지고. 뭔 소리 들려? 더 늘어뜨려? 뭔 소리 들려요? 앞에 뭔 소리 안 들려? 이 소리가 앞에 딱 들리지 않아요? 이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뭔가 느낌이 이렇게 날걸? 얘 합해봐. 요거 분리시키면 아잖아요. 그죠? 빨리 해봐.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앞에 들리는 요 소리 있지, 요 소리. 앞에 들리는 요 소리. 요 소리를 무슨 모음이라고? 반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들리는 소리, 앞에 들리는 소리. 물론 뒤에 들리는 소리도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 들리는 소리가 바로 반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왜 반모음이냐? 응? 지 혼자 소리 낼 수 있다고 없다고? 지 혼자 소리 못 내요. 얘를 발음할 때 어느 미친놈이 이, 아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어. 이를 분리시켜가지고 지 혼자 소리를 내지 않는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 해서 묶어서 이야 이러지. 빨리 하면 야 이러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분리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라는 모음이 있잖아. 이라는 무슨 모음이 있어요? 이라는 단모음이 있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얘 차이가 뭐야? 얘는 단독으로 소리 낼 수 있다. 그죠? 얘는 단독으로 소리 낼 수 없다. 그럼 표기상 이 반모음은 얘하고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이게 반모음인지 단모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반모음은 이렇게 위에다가 반달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반모음은 이렇게 위에다 무슨 표시를 해줘? 반달 표시를 해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몇 개 더 건드려 보면서 반모음에 대한 확실한 개념 잡아 볼게요.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우리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는 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뭐? 얘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발음하면 알 수 있지만 입술 모양 변해 안 변해? 뭐? 변하죠? 그럼 무슨 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그럼 얘 맨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뭘 것 같습니까? 우와. 뭔 소리가 맨 먼저 들려요? 우 소리가 맨 먼저 들리지, 그치? 우 소리가 맨 먼저 들리잖아. 우와. 이렇게 발음하잖아, 얘. 천천히 느리게 발음해요. 우와. 이렇게 발음하잖아. 우 소리가 맨 먼저 들리잖아. 하지만 이걸 분리시켜서 이러지 않는다고. 그때 얘가 무슨 모음이라고? 반모음이라고. 무슨 모음이 아니라고? 지 혼자 소리 내는 단모음이 아니라고. 그럼 얘가 반모음인 걸 드러내야 되니 어떻게 표시해 준다고? 이렇게 반달 표시를 해준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만 했는데 아마 웬만한 건 다 할걸? 뭔 소리가 맨 먼저 들릴까요? 그래서 앞에 뭐 위에 반달 표시. 그죠? 이렇게 몇 개를 건드려 보면 결국 앞에 나는 소리 반모음이 요 모양이 하나 있고 요런 계통. 그리고 요런 계통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기본서 41쪽 피세요. 기본서. (41쪽) 물론 이제 프린트에도 써 있긴 한데 41쪽 보셨나요? 거기 반모음 있죠? 하단에. 그래서 무슨 계열의 반모음이 있고 이렇게 이 계열의 반모음이 있고, 그죠? 또 무슨 계열의 오나 우 계열의 반모음이 있잖아. 그지? 이건 앞에서 들리는 반모음이야, 뒤에서 들리는 반모음이야? 앞에서 들리는 반모음이야. 앞에서 들리는 반모음을 상향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반모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향? 상향. 이런 게 무슨 향? 상향. 이런 게 무슨 향? 그 책에 기본서에 써 있잖아. 무슨 향? 상향. 오케이? 왜 어디서 들리니까? 다 앞에서 들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이런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뒤의 소리를 무슨 모음으로? 반모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딸랑.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그냥 별도로 외워두면 되지. 의. 요거는 어디의 소리를 반모음으로 취급한다고? 뒤의 소리를. 왜냐하면 반모음은 이거 두 개 계열밖에 없거든. 의 계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얘네 둘이 상향이면 얘는 뭔 향? 얘는 하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향에 해당하는 거 다 외우고 하향에 해당하는 거 다 외운다고?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요령 있게 외워. 많은 거 외우지 말고 뭐한 거? 적은 거 외워. 적은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뭐만, 의만 먼 향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고 하향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먼 향 이중모음에 해당한다. 상향 이중모음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 더. 요 2계열 있죠. 2계열 반모음. 2계열 반모음의 발음은 J. 써주세요. 2계열, 나오나? 책에? 그 다음에 O, U 계열의 반모음은 W. 이것도 내가 문제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다시, 됐지?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지?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부수적으로 반모음이라는 게 이제 모음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모음은 지 혼자 소리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음은 지 혼자 소리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은 어떻게 구별한다?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면 무슨 모음이고? 이중모음이고,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이 돼. 그래서 이제 단모음 체계표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10개 어떻게 정리했어? 기위를 주게 되었소, 내 띄고 가. 오케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서 전설, 후설, 병순원순, 병순원순, 고중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반모음은 무슨 모음을 만들 때 형성되는? 이중모음을 만들 때 형성되는 것으로서, 그지? 상향 이중모음을 만들 때 형성되는 2계열하고 5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하향 이중모음을 만들 때 형성되는 의라는 게 있고, 그죠? 뒤에 이. 그래서 의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그리고 왜 반모음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지 혼자는 소리 못 내기 때문에. 자기 혼자는 소리를 못 내서, 즉 반은 뭐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자음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반만 모음의 성격을 띄어서 반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죠? 이중모음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것. 그래서 반모음은 단모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 무슨 표시를 해준다? 반달 표시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프린트로 가서. 이 기출에 나온 걸 한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프린트 9쪽 1번, 기출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 9쪽에 기출 1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죠? 또 불러. 기위를 주게 되었소
네, 가. 그죠? 지금 첫 번째 모음이 뭐예요? 얘죠? 그죠? 그러면 무슨 모음? 전설모음. 전설, 후설, 평순, 원순 또 해? 자, 전설모음. 그 다음 뭐래요, 옆에? 고모음. 맞아요? 그 다음 또 뭐래요? 안둥금. 둥근 거 뭐예요? 요게 원순이니까 둥근 거잖아. 1번 맞아, 틀려? 맞죠? 그죠? 2번엔 뭐야? 그죠? 전설, 후설. 후설, 뒤. 그죠? 고중저. 중간. 둥금, 안 둥금? 안 둥금. 응? 안 둥금하니 되게 이상하다. 어쨌든,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3번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쉽잖아. 그럼 우야. 자, 전설, 후설. 후설. 그죠? 그 다음에 고중저. 그죠? 둥금, 안 둥금? 둥금. 됐잖아. 마지막 4번은 뭐야? 왜? 그지? 앞뒤. 앞. 고중저. 그죠? 평순, 원순. 원순, 둥금. 됐지? 쉽지? 간단하잖아. 이렇게 풀어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모음 오늘 설명을 하면서 오늘 문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두세요. 자음모음 체계에 대한 정리만 확실해도 음운 변동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며 2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